26일 화요일, 저는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. 오늘은 명언에 관해서 2개 정도 명언을 한번 풀어드릴게요.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. 이제 인격 형성, 인격 중요하죠. 인격은 아주 천천히 형성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. 페이스 볼드윈의 명언입니다. 우리는 강하면서도 약합니다. 인간은 절대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. 그래서 사람이 부모한테 의지하고 의존하고, 그리고 가끔은 성장기 때는 친구한테 의존하고, 그 다음에는 뭐 살면서 돈에 의지하고, 아니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종교에 의지하고, 뭔가 나를 붙들어줄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꼭 생각들을 해요. 그래서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나약하고 매일매일 또 두려움, 또 불안함에 살고 있죠.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가장 나쁜 말이 내일 하자, 내일 해도 돼, 이거래요. 왜 그러냐면은 내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, 사람은. 그렇죠. 그런데 어떤 게으른 어떤 성품, 미루는 성품은 굉장히 나쁘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말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이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, 벌써 말이 번지르르 참기름 바른 것처럼 번드르르 한 사람, 아니면은 이 사람은 말은 잘 못하지만 뭔가 그 울림통이 진심이 있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알아보죠. 사람은요, 그 인간 이제 존재에 관한 역설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그 강하면서 약한 건데, 불안감이 이제 엄청 많이 잠식하고 있으면요,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. 가다가 저 차가 나를 덮치면 어떡하지? 집에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망가져서 누전되면 어떡하지? 천장이 내려앉으면 어떡하지? 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약간은 좀 나를 좀 탄탄하게 만들 필요가 있죠.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사건 사고를 자주 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.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젊은 시절에 거의 뭐 20대에서 30대 때 무모할 정도죠. 그래서 웃죠, 속으로.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뭐가 그렇게 호기심도 많고 자신감이 넘치는지 좋은 현상이긴 한데, 가끔은 저 친구들은 아직까진 경험이나 연륜이 없어서 뭔가 되게 자신감이 있나 본데, 만약에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을 당했을 때는 저 산을 넘어갈 수 있을까 하고 심히 우려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볼 때도 있어요. 사실 이제 연배가 있으시고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요, 어떤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을 때 왜 하필이면 나야? 또 나한테 왔어? 이런 게 왔어? 왜 이러는 거야? 야, 신은 공평하지가 않아,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, 일단 겪고 난 다음에요, 훨씬 더 내가 경험치가 늘었다. 내가 앞으로 이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는 또 내가 이런 경험으로 이걸 헤쳐나갈 수 있겠다 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고 하더라고요.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는 때는 한때고요.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. 한꺼번에 막 그 돌풍이, 바람이, 막 북풍이 막 휘몰아칠 때가 있어요. 사람 진짜 미치겠네요 할 정도로,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아랫밤 윗밤 다 때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러나 그 세월도 잠시 바라다 보면은요, 내가 거기서 뭘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계속해서 태풍이 불고 계속해서 장마가 지진 않거든요. 그 시간을 또 잘 견뎌내면은요, 따뜻한 햇살과 함께 또 시원한 바람도 불어올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한 것만큼 훌륭하고 강한 사람인지 종종 의심하게 돼요. 그래서 나한테 엄청나게 막 이렇게 우리가 자아도취가 되어 있다가 가끔 가다가 왜 나는 이 모양이지?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있을까? 하고 또 막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는데,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은요, 몸이 건강하면은요, 일단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면은 그렇게 자신감이 붙더라고요.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람인데 이 정신력은 강한데 사명감으로 일을 하긴 하는데,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, 정말 누가 와서 나를 등을 밟고 간 느낌? 아니면은 누가 진짜 내가 나를 이렇게 가둬놨나? 할 정도의 느낌이 들었을 때는 뭐 요 앞에 슈퍼에 가는 것도 힘드니까, 편의점 가는 것조차도 힘드니까요. 그래서 저는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한 그 코로나 3년 터진 동안 그 건강에 관한 어떤 모든 지식과 상식, 그리고 제가 스토어도 운영해 봤고, 그런 컨텐츠 이제 쇼호스트도 하고 그러는데, 건강해야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몸 건강이 저는 정신 건강이라고 생각해요.
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기본적인 친절은 그들이 스스로 가치 있고 강하다는 생각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. 그래서 가끔 요즘 유행어가 뭐 굳이 아니면은 약간 그 차가운 유형의 사람들이 상담하려고 하지 않잖아요. 내 일 외에는 남의 일에 관심도 없어. 그걸 왜 들어줘야 돼? 그런 그따위 이기적인 생각을 갖는데 그러지 말고 내 옆에서 뭔가 가치 있게 성장할 것 같은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은요 옆에서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주고 그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살다 보면 뭐 별의별 다 겪다 보니까 뭐 인생의 노하우가 생겨서 아 뭐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손 대봤자 뭐 할 수 없어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자라나는 어떤 새싹들이라든가 그 주변에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굳이 네 말로 이렇게 정말 딱 단칼에 베어버리는 그런 행위는 저는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강한 듯 보이지만 또 약한 면이 있거든요. 그런데 주변에서 내가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잘할 수 있어, 해낼 거야 하고 그 친구들의 말 한마디, 그 한마디만 제가 들어도 힘이 나고 또 뭔가 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고마운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 명언은 저도 좀 반성해야 할 부분인데 집에서도 상냥하게 행동하라. 딱 한 번밖에 미소 지을 수 없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어라. 집에서 너무 뽀르퉁하게 있지 말라. 그리고 거리로 나가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, 좋은 아침이에요 하고 인사를 건네며 미소를 지어라. 마야 안젤루의 명언인데요. 다 수긍하지만 그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, 좋은 아침이에요는 못하겠어요. 제가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경기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뭔가 세대가 바뀌면서 밖에 이제 가잖아요. 그러면은 이렇게 가게나 이제 점포에 들어가면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대형 점포에서 CS 교육을 시킬 때 무조건 친절하라 그랬나 봐요. 그러니까 정말 뭐 안녕하세요 하고 되게 우렁차게 그리고 어서오세요 이랬는데 요즘은 뭐 점포나 병원 같은 데 가도 아니 오늘 월요일인데 왜 이래 이럴 정도로 분위기가 아침부터 그냥 인상 빡 쓰고 있고 뭐 오셨어요도 없어요. 그냥 뭐 누구실게요? 뭐 처치합니다. 그리고 손님이 들어왔을 때 웃는 낯도 없고 뭐 얼마입니다. 사람도 안 쳐다봐요. 눈도 안 쳐다봐요. 요즘 애들 깜짝깜짝 놀래요. 기분 되게 나쁘죠. 돈 쓰러 갔는데. 그런데 갑자기 왜 요즘에 이런 상황들이 유행이 됐지? 아 비대면으로 되게 뭔가 많이 하고 대면으로 우리가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라든가 이런 스피치 언어 교육이라든가 직원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 3년 사이에 되게 많이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. 아 이제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됐지 하고 요상한 심리들이 이제 지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.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. 집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는 대화형 표정을 줍니다. 히힛하고 웃죠.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서 가게 점원과 가볍게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또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가볍게 목례도 하고 미소를 보낸다. 요즘에 가볍게 목례하고 미소 보냈다가는 오해 그 사기 진짜 쉽죠. 그전에는 이렇게 등산 가면은 산에 가면은 사람들이 오며 가면서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서로 안부도 묻고 했지만 요즘에는 정말 사람이 무서우니까 저 사람이 무슨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인사를 하겠어요. 그 세월이 참 많이 변했죠. 그런데 집에만 돌아오면 예전에 가부장적인 아버님들이 그랬는데 완전히 가정에서는 폭군이고 막 내 맘대로 해도 밖에 나가서는 저 사람 김씨 더없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진짜 헷갈리죠. 그러다 보니 집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봐야 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폭력을 취하는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환경에서 되게 많이 소심하게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서 어떤 경우에는 막 특장애들도 오잖아요. 뚜레 증후군 같은 것들도 오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. 밖에 나가서 나한테 무례하게 대한 사람한테 무례하게 굴지 집에 있는 사람한테는 더없이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해주고 상냥하게 대해줘라. 이 사람들이 내가 매일 볼 사람들이다. 그쵸? 그런데 집안에서는 막 인상 쓰고 신경질 내고 밖에 나가서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모자르고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? 네. 그래서
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족들은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면서 말이죠. 가족들이 어떻게 다 이해를 해줘요. 상처투성이만 남는 거죠. 세월이 흘렀을 때도 그 기억만은 아마 못 잊을걸요.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성인이 된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녀한테 잘했어, 대견해, 잘하고 있어, 사랑한다. 그리고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아침에 나갈 때는 웃으면서 나가는 거. 네, 그게 바로 가족한테 할 일입니다. 당장 실천해 보세요.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베푸는 친절을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가족에게 베풀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심각히 잘못된 일이 아닐까 하고 이 명언을 말한 네, 마야 안젤루가 이야기를 했는데 100% 동감합니다. 네, 그래서 하다가 지금 또 뭔가 문자가 와서 끊겼어요. 아무래도 카메라를 장만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. 뭐 편집 과정에서 좀 편집은 하겠지만 불편한 상황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고 네, 건강 잘 챙기시고 손 깨끗이 위생 철저하게 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. 손 소독제가 좀 약간 손 자체가 좀 꺼끌꺼끌거리고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요, 그 알로에 사다가 99%짜리 넣어가지고 섞으시면은요 손에 보습도 되고 하니까 네,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공미정이었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. 고맙습니다.